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희망현대노동조합이 공공운수 노조에 가입을 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럼 그걸 왜 결정했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소식지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아예 이 소식을 이제 처음 듣는 조합원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지난달 운영위원회입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추진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희망현대노동조합의 위원장, 사무처장 그리고 각 지부의 지부장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어떻게 보면 자주 열리는 회의 중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이제 결정 기구입니다. 이곳에서 공공운수 노조로 가입 추진을 결정을 했는데 이 가입을 이제 추진하게 된 배경을 좀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이걸 알려면 민주노총의 조직 체계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희망현대노동조합은 민주노총 하에 서울지역본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지역본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조로 이제 옮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노총은 산하의 지역본부, 지역별로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지역별로 본부를 두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 건설, 공무원, 교수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또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서울지역본부에 우리가 속해 있었는데 이 지역본부에 속해 있었던 곳에서 공공운수 노조로 옮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더불어 사는 희망현대노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공공운수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조, 희망현대 본부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현대 노동조합은 하나의 노동조합인데 저희가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조라는 곳에 가입을 하게 되면 공공운수 노조라는 곳에 아래 하나의 본부로서 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이 바뀐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가? 민주노총이 2019년에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아까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민주노총에 있는 16개 산별로 되어 있는 산별 노조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앞으로 지역본부는 미조직,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이제 막 만들어지는 곳 이런 곳들을 담당을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 연대를 조직하는 것을 담당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노동조합들은 산별노조 중에 하나를 찾아서 저걸 옮겨야 된다. 이것을 앞으로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민주노총이 2019년에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현대 노동조합도 이미 12년이 지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이제 막 만들어진 노동조합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산별 노조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산별 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이 조직을 바꾸려고 하는가? 그거는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산별 노조를 계속 강화하는 지향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 체제를 확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전체 노동조합 운동을 통일한다. 이렇게 민주노총 규약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산별노조를 강화하는 쪽으로 민주노총이 계속 지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운영 규정의 개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별노조가 뭐길래 민주노총이 산별노조를 강화하는 방향을 가지는가 이걸 좀 이해를 해봐야겠죠.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고 산별노조에 대해서 잠깐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회사는 매년 설립일에 최대의 위기라고 하시는데 노동조합 못 만들게 하는 데는 회사 자산을 전부 쏟아부을 기세예요. 사장님들이 이 정도로 노동조합 하는 걸 싫어하다 보니 노동조합을 만들기 너무 어려워요. 노조가 이미 있다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많았어요.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계속 다치고 죽어나가는데요. 그래서 사장님이 어쩌지 못하는 더 크고 강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됐어요. 바로 산별노조, 산업별 노동조합이에요.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동네에 서로 다른 이름의 냉면집이 5군데, 횟집이 7군데, 파스타집이 6군데, 그리고 해물탕집이 2군데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여러 식당의 장점을 공유하고 단점을 함께 해결해 나가면 훨씬 더 좋은 식당이 될 수 있겠죠. 더구나 맛집이라고 소문이 난다면 가맹점도 많이 늘어날 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맛보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 체인을 만들면 어떨까요? 기존의 식당 사장님들은 전문 체인에 가입하게 되는 거죠. 냉면집과 파스타집을 모아서 면 요리 전문 체인을 만들고요. 횟집과 해물탕집을 모아 해산물 요리 전문 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겹치는 메뉴를 줄이고 서로의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운영이 가능해지죠. 노동조합들도 바로 이 방법을 선택했어요. 산업별로 모여서 다시 노동조합을 꾸렸죠. 자동차와 선박, 중장비, 철강 등 금속산업과 관련한 회사의 노조들이 모여 금속노조를 만들었고요. 판매와 유통 등 다양한 서비스 회사의 노동자들과 노조들이 모여 서비스 노조 연맹을 만들었어요. 공공기관과 화물운수 회사의 노조들이 모여 공공운수 노조를 만들었고요. 병원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노조들은 보건의료 노조를 만들었죠. 그 외에도 수많은 산업의 다양한 직업이 각자의 산별 노조를 만들었어요. 각 회사에 있던 노동조합들은 이제 산업별 노동조합에 편입되어 각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와 지부가 됩니다. 덩치가 더 커지니 힘은 더 세지고요. 다양한 지회와 함께하니 전략도 더 다양해지죠. 더 좋은 건 이제 내가 다니는 회사에 당장은 나와 함께 노조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회사의 특성에 적절한 산별 노조에 가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혼자서도 산별 노조와 함께 사장님과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취업자, 지금 취업하에 있는지 아니면 실업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그 산업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능한 큰 규모의 단일한 노동조합으로 모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산별노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산별노조를 그동안 민주노총이 강화하려고 했는가?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정부와 자본의 노동탄압 공세를 이겨내는데 유리하다. 노동법이 바뀔 때 한 기업에만 적용되는 노동법이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이 되겠죠. 그 노동법이 개혁이 된다. 나쁘게 바뀔 때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투쟁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뭉쳐있는 것이 더 싸우기에 유리하다. 한편 또 하나, 만약에 구조조정이 일어난다. 산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난다고 할 때 한 회사에만 구조조정이 들어가지 않죠. 모든 회사들이 이 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진행을 합니다. 이럴 때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뭉쳐 있어야 누구는 싸우고 누구는 안 싸우고 누구는 싸우다 말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걸 막을 수가 있겠죠. 하나로 뭉쳐서 싸우기가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산별노조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 차원의 노동조합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우리 기업의 노동조건을 바꾸는 거를 보통 생각을 하는데, 우리 노동조합이 이 산업을 바꾸는 노동조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거냐, 기업들만 생각을 하면 기업들은 항상 생각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지, 이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산업의 방향성에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면, 그리고 이 산업이 어떻게 하면 더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려면 노동조합이 산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에서는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가 이런 작업들을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노조는 자기 병원들하고만 교섭을 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정부와도 교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같이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이 돼서 문제가 될 때 국가 차원에서 보건의료 체계, 이 감염병 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을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회사의 노동조건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산업에 노동조합이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그러려면 산별노조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정규직 혹은 실업상태의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다. 우리 기업에 지금 속해 있는 노동자들만 생각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 더 많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다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기업에 갇혀있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산별노조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장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산별노조를 만들면 기업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 기업의 노동조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 전체 사회를 생각하는 그런 연대 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 때문에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산별노조를 강화하려고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희망현대 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중에 하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결정을 내렸던 이유는 산별노조로 결집해서 더 큰 노동조합을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노총의 지금이 추구하는 방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별 가입, 공공운수노조 가입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 희망현대 노동조합이 해왔던 지향, 이것을 더욱 강화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현대 노조의 지향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이거는 딜라이브 지부 조합원분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노동 현장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쟁과 차별 이런 것이 아닌 평등의 가치, 노동권을 존중하는 가치, 이런 공공성을 생각하는 가치, 이런 대안적인 가치를 고민하고 지역 차원에서 연대를 통해서 우리의 노동조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터, 지역을 바꾸는 이런 노동조합을 희망현대 노동조합은 지향을 해왔습니다. 이런 지향을 공공운수 노조에 가입하면서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 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16개의 산별 중에 공공운수 노조를 선택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수 노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 공공운수 노조는 공공부문, 예를 들면 발전소 아니면 교통공사, 도로공사 이런 곳들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이 조합원입니다. 그리고 화물, 공항, 항만 이런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또 공공운수 노조의 조합원입니다. 그리고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청소, 아니면 건물 관리, 시설 관리 이런 사회 서비스 부문의 노동자들도 공공운수 노조의 조합원입니다. 이런 노동자들이 모여서 총 24만 명의 민주노총 내 최대 규모의 산별 노조를 만든 것이고요. 이렇게 24만 명의 조합원이 된 건 처음부터 이렇게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공공운수 노조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전략조직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학교 노동자들, 학교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한번 조직을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고 또 규모를 불려나가고 점점 더 커다란 힘있는 노동조합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것이죠. 우리 희망현대 노동조합도 방송통신산업 그리고 콜센터 산업 여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요한 조합원이죠. 이 영역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조직화를 해나가야 이 산업에서의 영향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운수 노조의 이런 기반과 함께 이런 전략조직 사업을 더 강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수 노조는 업종별 협의회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 사회 서비스 다양한 분야에 있기 때문에 각 업종별로 모여서 전략을 생각을 해보자 이런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공운수 노조가 희망현대 노조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운수 노조에 들어오게 된다면 방송통신 분야의 업종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 노조의 어떤 주도를 해달라 이런 고민을 주도를 해달라 방송통신 분야 업종별 협의회를 주도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희망현대 노동조합이 방송통신 분야 전체의 전망을 가지고 앞으로 쌓아나가고 힘을 키워나갈 것이라면 공공운수 노조에서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운수 노조는 법률원, 교육센터, 연구원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24만 명의 커다란 규모의 조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기관을 두고 있어서 앞으로 방송통신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정책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법률적인 접근이 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공운수 노조가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16개의 산별 노조 중에서 저희가 공공운수 노조에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 이런 판단을 운영위원회에서 내렸던 것입니다. 자, 그럼 공공운수 노조에 이제 가입을 하는 길에 있는데 그렇다면 가입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삼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첫째는 24만 명의 공공운수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희망현대 노동조합의 조직 역량을 더 강화하자 이런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주로는 우리는 방송통신산업과 콜센터 산업이 희망현대 노동조합의 주요 업종인데 여기에서의 산업 전략, 우리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노동자들을 생각하는 산업 전략, 공공성을 생각하는 산업 전략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 공공운수 노조에서 더 강화 더
잘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노동 조건을 바꾸는 교섭뿐만이 아니라 이 업종과 산업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교섭까지도 한번 나아가보자.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노력을 시작을 해보자. 이런 과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째, 그동안 우리가 잘 해왔던 누구보다 민주노총에서 가장 앞장서서 해왔던 사회연대, 공공운수노조에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방송통신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산업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런 과제를 공공운수노조 가입을 앞두고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이제 추진을 한다. 공공운수노조 가입 추진을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요. 남은 절차는 내년도 2, 3월에 희망연대 노동조합 정기총회, 전 조합원 총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공공운수노조에 가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찬반 투표 안건이 상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남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공공운수노조에 가입을 하고 희망연대 본부라는 어떤 편제가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아마 소식을 전해드리고 어떤 걸 고민해야 될지 계속해서 논의를 할 텐데요. 그래서 공공운수노조 시대에 새로운 전망을 펼쳐나가는 고민을 그 조합원분들과 그리고 지부, 전체 희망연대 노조가 함께 계속 고민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